계속해서 민주당으로 좀 넘어가 보죠. 민주당은 오늘부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 출마 선언한 사람이 박찬대 의원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김진욱 대변인. 자, 박찬대 의원 이후에 출마할 것 같은 분들이 대부분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로서는 이제 단독 출마해서 뭐 사실상 추대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그 출마 선언한 분이 박찬대 의원 한 분밖에 안 계신 건 맞고요. 내일 오전 11시까지가 이제 후보 접수가 이제 마감될 텐데 그때까지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마를 그 마음에 두고 계셨던 분들이 속속 그 이제 뭐 다음 기회로 해서 그 이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분위기가 어떤 쪽으로 보면은 친명 그 내에서 각축전 요 정도가 아니라 친명 내전이다 하는 이런 이상한 프레임이 지금 또 밖에서는 작동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기 안 좋은 또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서 그냥 교통정리 정도를 잘 해낸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처음 첫 원내 22대 국회에서의 첫 원내대표 임기가 1년밖에 안 되는데 뭐 아까 송 대변인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첫 원내대표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 구성 협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번 총선 민심에서 나왔던 많은 그 입법 과제들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여당하고 협의해내야 되는 그런 중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하고 오랫동안 같이 지도부를 같이 하면서 최고위원을 했던 박찬대 의원이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의지를 밝히니 그쪽에다가 좀 많이 공이 좀 모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송영훈 대변인 일단 지금 불출마를 확실히 선언하지 않은 의원은 이제 박주민 의원 정도란 말입니다. 아직 선언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제 뭐 나도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일만 나온 거 아니에요? 박주민 의원도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 며칠 전에 박찬대 의원하고 이제 유튜브 같이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소위 명심을 시사했다고 많이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박주민 의원이 나와봤자 저조한 득표로 망신만 당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민주당에는 비명계, 그 유의미한 비주류라고 할 만한 계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박주민 의원 스스로도 뭐 비명도 아니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별로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송영훈 대변인 얘기대로 박찬대 최고위원에게 사실상 명심이 실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유튜브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역시 어려운 지역에서 고생하다 저기 박찬대 최고위원 오신 것 같은데 모범적인 그 주인 잘 모시는 우리 그 후보 잠깐 좀 오시죠. 자, 우리 박찬대 잠깐 앉아 계세요. 그래요.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 네. 요새 바쁘실 텐데. 지나가다 들렀어요. 아니, 뭐, 여기 왜 하필 여길 지나가는 거야? 아니, 저는 하루에 한 번은 당원전 들릅니다. 그래요? 예. 민주당 안에서 당원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죠. 이 중에 첫 번째, 이제 김땡땡이라는 분이라는데, 우리 이 고향에 사시는 분들이 고향시 일산에 40대 남성이시라는데, 국회의장도 당원이 선출할 수 있게 해달라. 원내대표도 당원이 선출할 수 있게 해달라. 왜 박수 치세요? 네, 자, 김진욱 대변인. 일단 박찬대 의원이 뭐 저 정도로 이재명 대표한테 이른바 좀 신임 받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사실상 명심이 실린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글쎄요, 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누가 얻느냐. 사실 이재명 대표도 표는 한 표밖에 없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지금 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의 한 구성원으로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도 인천으로 같으시고 또 활동도 최고위 활동을 많이 오랫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 첫 그 원내대표의 직을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공감대들이 형성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저 그 유튜브 당원전에서 하는 저 행사 그 이재명 대표의 또 왼쪽에는 이번에 울산 동구에서 당선된 김태선 그 당선자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특정한 누구만을 불러다가 이렇게 그 당심을 아니면 또는 명심을 확인시켜준 그런 자리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최선원 논술위원. 네. 또 뭐 최선원 논술위원도 정치부장까지 하면서 정치부 취재 오래 해봤을 텐데 이렇게 원내대표가 당 대표가 사실상 밀어줘서 추대 형식으로 가는 게 좀 드문 일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례가 있는지 아까 잠깐 찾아봤는데 전례를 잘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 대변인한테도 혹시 전례 기억하시는 게 있냐 그러니까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원래 여러 후보가 나와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잖아요. 그 원내대표 선거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반장 선거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현역 의원들이 가장 뭐랄까 여러 가지 그 히스토리들 속에서 뽑습니다. 과거에 날 도와줬던 사람, 또 내가 이런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번엔 당신한테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직책들과 그 패키지를 이루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그 여야 간의 어떤 그 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아주 지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추대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뭐 당내에서도 이게 우리한테 플러스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이런 비판이 일부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자 원내대표는 이렇게 가고 있고 또 당 대표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재추대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자 송영훈 대변인, 이런 분위기에서 일단 당 대표에도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뭐 연임을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한다면 내가 경쟁자로 나서겠다 이렇게 나서기도 쉽지 않은 모양이죠. 역시나 나올 사람이 없겠죠. 지난 비명 행사 공천의 결과로 임종석 전 실장, 뭐 박용진 의원 이런 분들 다 낙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의미한 대항마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당의 세력 분포를 봐도 지난번 전당대회 때 77대 23이었는데 공천 과정에서 친명의 세가 더 늘어나면서 이제는 77보다도 훨씬 더 높은 퍼센티지를 친명계가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추대론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얼마 전에 그 러시아에서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러시아 대선도 푸틴 대통령이 87.3% 득표를 했고 나머지 후보 3명이 그나마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추대로 간다면은 굉장히 비민주적인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정무적인 리스크를 초래하는 겁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송영훈 대변인께서 이재명 대표를 러시아 푸틴에 비유를 하셨는데 반론을 하셔야겠죠? 네, 지금 그 민주당의 당 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아직도 멀은 얘기입니다. 8월까지 이재명 대표의 임기가 있고요. 아직 지금 국민의힘에서야 뭐 지금 이번 총선 참패 때문에 바로 새롭게 비대위를 구성하고 또 전당대회를 6월 정도에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마 한 6월 중순 이후나 돼서야 전준위가 구성되고 차분하게 그렇게 그 다음번 전당대회를 준비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당대표의 임기가 앞으로 넉 달 이상 남아 있는데 지금 또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공식화하지도 않았는 상황에서 마치 이것이 확정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이 친명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국민의힘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다 친윤계로 정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그 상대 당에 대해서 뭐 사당화다 아니면은 특별하게 이재명 대표의 뭐 친이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좀 과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당원을 2배로 늘려야 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승리,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당원 여러분들,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당원 여러분들 좀 늘려야 되지 않냐. 이제 당원 중심 정당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제 질적 전환을 했기 때문에 당원들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거고, 그러려면 당원들의 참여 통로나 또 참여 강도나 이런 걸 완전히 새로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확실하게 이제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 권리당, 당에 대해서 책임지고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분들을 좀 2배로 늘리자. 배가하는 활동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 2가지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최선원 선수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한 뒤에 실제로 민주당 당원이 크게 늘었다고요. 예.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시 당원을 2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선언한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뭐 당원이 대중정당이 당원 늘리겠다라는 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원 뭐 늘어나면 좋은 거죠. 가입자 확보랑 비슷한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지금 예. 민주당 당원이 이제 245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6개월 동안 당비를 내야지 권리당원이 되는데 245만이면 엄청난 숫자죠. 그렇죠. 사실. 근데 그 중에서 한 절반 가까이 한 47% 넘는 한 115만 명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가 된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을 어떻게 보면 장악하고 있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되고 있죠. 사실은 지난 공천 과정에서도 어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원 투표 붙였을 때 네. 그때 그렇죠. 이겼지 않습니까? 예. 그런 힘들이 되고 있죠. 그래서 네. 그런 이른바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런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그걸 중시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게 팬덤 정치로 이어지면서 당내 민주주의나 전체 어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의견이 다른 사람의 입을 막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하나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김정욱 대변인. 이재명 대표가 이 당원 중심으로 당을 재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른바 문재인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차기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확고히 굳히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의 입지는 이미 충분히 굳히셨다 이렇게 보이고요. 정당이 당원 배가 운동하는 것은 늘상 있는 일입니다.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시는 권리당원을 2배로 늘리자. 지금 좀 전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240만 명 정도의 당원이 모두가 권리당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권리당원을 얘기할 때는 당비를 1,000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을 권리당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200만 명 넘는 사람들 중에는 일부 권리당원과 일부 또 일반 당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당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 당원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더 참여 있게 하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당비를 납부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2배, 지금보다 좀 2배 이상 늘리자라는 말씀은 당연히 해야 될 말씀이시고요. 예전에 보면 전당대회에서 저희가 이 당원들 중에서도 대의원 또는 권리당원, 일반 당원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분들의 표의 등가성에 차이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같은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의 표수가 수십 표씩 차이가 나는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권리당원 중심으로, 당원 중심으로 저희가 바꾼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권리당원을 2배로 늘리는 부분이 단지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을 위해서만은 아니고 민주당의 안정적 운영 또 적극적인 지지자들의 확보, 이런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영훈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원 배가 운동이야 늘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도 도전할 거란 설이 파다하고, 또 만약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차기 대선에 도전할 의지 당연히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네.